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곁에 사람이 있고 함께할 일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함께할 사람은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외로움을 달래려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열어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신중하게 경계를 지키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피해야 할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나와 가족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아무 사람이나 자주 들이다보면 오히려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주의한다면 더 늦기 전에 복잡해지기 쉬운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며 정말 나와 내 삶에 좋은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냉정한 친척은 가까이 두지 마라. 친척은 피를 나눈 사람이라 하여 마음을 터놓고 기대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는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가깝게 느껴질 뿐 정작 돈이나 형편에 따라 차갑게 변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냉정한 친척이라면 집안으로 자주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찾아와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보이지만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돌아서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 얽히거나 도움을 청해 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쉽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오해를 하게 되고 괜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친척이라 하여 지나치게 가까워지기보다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친척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감은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관계가 무리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외부인을 못 오게 하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낯선 사람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집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오히려 그 관계는 부담과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 만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대게 되지만 이는 종종 신뢰보다는 오해와 갈등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존중해 줄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자주 부르면 그들이 어떤 속셈으로 나에게 접근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은 종종 나의 재정 상황이나 가정사를 지나치게 깊이 알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새로운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함께하지 마라.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나 또한 점점 그들의 삶에 끌려가고 어느새 그들이 주는 부담감에 짓눌리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의 행동과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으며 결국 나의 일상과 정신적인 여유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려는 노력 없이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향의 사람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고 나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멀리하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나 행동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내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한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재미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막상 그 말이 본인의 신뢰를 해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문이 한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소문을 즐겨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평화와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할 필요가 큽니다. 다섯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마라. 친구라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이익을 따지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사실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결국 그 관계는 무겁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쉽게 나를 떠날 수 있고 자신의 필요가 없어지면 차갑게 돌아서기 쉬운 성향을 지닙니다. 이런 사람을 집에 자주 들여놓으면 결국 가족까지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이익을 먼저 따지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여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을 아무나 가까이 두는 것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가 겉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기보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을 무작정 집으로 초대하기보다 내 마음과 집이라는 공간을 지키며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 후반에서 인간관계는 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나와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계는 존재합니다. 신중하게 관계를 맺고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곁에 사람이 있고 함께할 일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함께할 사람은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외로움을 달래려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열어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신중하게 경계를 지키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피해야 할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나와 가족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아무 사람이나 자주 들이다보면 오히려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주의한다면 더 늦기 전에 복잡해지기 쉬운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며 정말 나와
내 삶에 좋은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냉정한 친척은 가까이 두지 마라. 친척은 피를 나눈 사람이라 하여 마음을 터놓고 기대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는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가깝게 느껴질 뿐 정작 돈이나 형편에 따라 차갑게 변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냉정한 친척이라면 집안으로 자주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찾아와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보이지만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돌아서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 얽히거나 도움을 청해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쉽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오해를 하게 되고 괜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친척이라 하여 지나치게 가까워지기보다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친척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감은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관계가 무리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외부인을 못 오게 하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낯선 사람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집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오히려 그 관계는 부담과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 만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대게 되지만 이는 종종 신뢰보다는 오해와 갈등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존중해 줄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자주 부르면 그들이 어떤 속셈으로 나에게 접근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은 종종 나의 재정 상황이나 가정사를 지나치게 깊이 알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새로운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함께하지 마라.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나 또한 점점 그들의 삶에 끌려가고 어느새 그들이 주는 부담감에 짓눌리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의 행동과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으며 결국 나의 일상과 정신적인 여유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려는 노력 없이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향의 사람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고 나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멀리하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나 행동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내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한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재미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막상 그 말이 본인의 신뢰를 해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문이 한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소문을 즐겨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평화와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할 필요가 큽니다. 다섯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마라. 친구라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이익을 따지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사실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결국 그 관계는 무겁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쉽게 나를 떠날 수 있고 자신의 필요가 없어지면 차갑게 돌아서기 쉬운 성향을 지닙니다. 이런 사람을 집에 자주 들여놓으면 결국 가족까지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이익을 먼저 따지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여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을 아무나 가까이 두는 것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가 겉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기보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을 무작정 집으로 초대하기보다 내 마음과 집이라는 공간을 지키며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 후반에서 인간관계는 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나와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계는 존재합니다. 신중하게 관계를 맺고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곁에 사람이 있고 함께할 일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함께할 사람은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외로움을 달래려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열어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신중하게 경계를 지키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피해야 할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나와 가족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아무 사람이나 자주 들이다보면 오히려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주의한다면 더 늦기 전에 복잡해지기 쉬운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며 정말 나와 내 삶에 좋은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냉정한 친척은 가까이 두지 마라. 친척은 피를 나눈 사람이라 하여 마음을 터놓고 기대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는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가깝게 느껴질 뿐 정작 돈이나 형편에 따라 차갑게 변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냉정한 친척이라면 집안으로 자주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찾아와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보이지만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돌아서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 얽히거나 도움을 청해 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쉽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오해를 하게 되고 괜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친척이라 하여 지나치게 가까워지기보다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친척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감은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관계가 무리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외부인을 못 오게 하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낯선 사람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집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오히려 그 관계는 부담과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 만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대게 되지만 이는 종종 신뢰보다는 오해와 갈등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존중해 줄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자주 부르면 그들이 어떤 속셈으로 나에게 접근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은 종종 나의 재정 상황이나 가정사를 지나치게 깊이 알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새로운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함께하지 마라.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나 또한 점점 그들의 삶에 끌려가고 어느새 그들이 주는 부담감에 짓눌리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의 행동과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으며 결국 나의 일상과 정신적인 여유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려는 노력 없이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향의 사람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고 나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멀리하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나 행동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내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한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재미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막상 그 말이 본인의 신뢰를 해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문이 한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소문을 즐겨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평화와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할 필요가 큽니다. 다섯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마라. 친구라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이익을 따지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사실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결국 그 관계는 무겁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쉽게 나를 떠날 수 있고 자신의 필요가 없어지면 차갑게 돌아서기 쉬운 성향을 지닙니다. 이런 사람을 집에 자주 들여놓으면 결국 가족까지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이익을 먼저 따지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여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을 아무나 가까이 두는 것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가 겉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기보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을 무작정 집으로 초대하기보다 내 마음과 집이라는 공간을 지키며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 후반에서 인간관계는 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나와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계는 존재합니다. 신중하게 관계를 맺고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